자, 지금 제가 뇌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수태되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사주면 신생아죠. 신생아부터 그 다음에 3세, 그 다음에 4세에서 6세, 7세에서 15세, 15세에서 35세인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7세에서 15세에 해당하죠. 15세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예, 중2, 중3 요 때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세요. 중2, 중3 되면 사춘기가 어느 정도 좀 가라앉더라. 예,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자, 사춘기는 가라앉지 않는데 7세에서 15세요. 자,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장 보셔야 될 게 우리 뇌는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어요. 결정적 시기. 자, 아이가 태내에서 이제 뇌세포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뇌세포의 양이 가장 많을 때가 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임신 8개월 정도 되면 뇌세포의 양이 전 인생에서 가장 많은데 이 많은 뇌세포가 우리 아이가 천재라는 뜻이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태어나면 거의 다 사라져버립니다. 왜? 제가 뇌세포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뇌세포가 얼마나 가지를 쳐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릇 만드는 도자기 흙으로 얘기하자면 도자기 흙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만드는 도자기엔 이 흙이 다 필요가 없어. 그럼 뭐 해버리죠? 다 쳐냅니다. 자, 그러면 신생아 4주 전까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가 청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청각이 최소 임신 5개월 이후부터 청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화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되고 모국어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자, 모국어, 이중어, 외국어 차이점 아시겠어요? 모국어는 말 그대로 엄마의 말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집 밖에서, 집 안에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모국어. 이중어는 뭐예요? 모국어가 2개인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언제 어디서나 이 2개의 언어를 다 듣는 거예요. 이중언어 제일 발달된 나라가 어디일까요? 싱가포르도 그렇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IQ 검사하면 항상 싱가포르가 넘버1이죠. 우리나라가 넘버2예요. 왜요? 이중어도 아닌데. 사실 이중어를 쓰면 어떨까요? 뇌를 찍어보면요. 모국어 하나만 쓰는 아이보다 이중어를 쓰는 아이가 언어에 관련된 그리고 이 고차원적 사고에 관련된 내 영역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실 똑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중어는 메이크 되는 걸까요? 환경일까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중어가 좋아. 너는 이제부터 이중어야. 당신 무조건 스페인말 써. 자, 안 됩니다. 왜요? 환경이죠. 집 밖에 나갔더니 다 무슨 소리밖에 안 들려? 한국말밖에 안 들려요. 심지어는 지방에서도 모국어도 힘들어요. 지방에 가면 다 뭐 있어요? 사투리 씁니다. 나는 우리 아이한테 대한민국 현대인들이 쓰는 표준어를 가르치겠어. 시어머니 사투리 써, 시누이 사투리 써. 집 밖에 나갔더니 왔나? 어디 가는데? 사투리 써. 네, 얘는 사투리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국어고 이중언어는 노출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3중어, 4중어도 가능해요. 자, 이중어가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에는 언어가 6,000개입니다. 언어가 6,000개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언어만 3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웬만한 시골 아이들 3개, 4개 언어 씁니다. 인도 여행 한번 가보세요. 통역이 1, 2, 3, 4, 5가 붙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도 IT 하면 인도가 진짜 발달되어 있잖아요. 뭐 삼성도 인도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IT 산업,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IT대학, IIT대학, 인도 IT대학. 에어컨 없습니다. 인도 IT대학 제가 가봤는데요. 위에 선풍기 이렇게 3대 돌아가. 그나마 하나도 고장났어요.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쭉 앉잖아요. 이러고 앉아요. 학생 수가 너무 많아갖고. 에어컨 안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 졸업한 애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글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걔네들 보면요. 기본적으로 정말 인도 전국에서 흩어져서 온 애들이잖아요. 너 언어 몇 개 쓰니? 자기도 이렇게 꼽아야 돼요. 할머니랑 얘기하려면 못 써야 되고, 예? 또 외할아버지랑 얘기하려면 못 써야 되고. 이게 이중 언어입니다. 예? 그리고 이중 언어 또 많이 쓰는 애들이 중국 아이들이에요. 중국 아이들은 이 성에 따라서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저도 이제 프로젝트 일을 하다 보면 여기 중국 분이신데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같이 모여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는 영어로 얘기하든 한국말로 얘기하든 언어가 돼요. 중국인들끼리는 얘기가 안 돼요.
언어가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중 언어는 욕심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국어만 가지고도 뭐예요? 전 세계 2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외국어는 뭘까요? 외국어는 자, 모국어가 완성이 돼야지 외국어가 가능해요. 자, 모국어는 그럼 언제 완성이 되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평균 6세에서 8세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24년 동안 독서 논술 지도를 해보니까 마이크 그냥 끄고 해도 될까요? 예. 독서 논술 지도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독서 지도하면 이제 뭐 읽기부터 가르치시는지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읽기는 본인이 알아서 해갖고 와야 되죠. 독서 논술은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읽고 전략적으로 두뇌를 사용해서 전체 뇌를 활용해갖고 창의적으로 글을 쓰는 건데 모국어가 발달하는 시기가 6세에서 8세라는 건 우리 아이들이 글자를 읽기 시작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5세에서 8세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국어에 노출되고 한글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글자를 배우게 되는 나이가 그 나이대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우리 아이가 모국어 어휘를 얼마나 확보해 놨느냐가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 고3까지 다 결정해요. 제가 요거 표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전체 수업 중에 제가 다 못 나가도 핵심만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6세, 7세, 8세, 9세, 10세, 11, 12, 13이라고 해봐요. 자, 보통 우리가 그냥 8세에 학교 들어가는 나이, 8세의 아이들을 상중하로 나눕니다. 뭘 상중하로 나누냐면 모국어 어휘 능력. 자, 여기서 모국어 어휘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어휘가 4가지 어휘가 있어요. 듣는 어휘, 말하는 어휘, 읽는 어휘, 쓰는 어휘. 그럼 여기에 기준의 어휘는 뭘까요? 쓰는 어휘입니다. 글로 쓰는 어휘. 자, 4개의 어휘 중에 제일 많은 건 당연히 뭘 수밖에 없어요? 듣는 어휘예요. 우리 외국에 나가도 욕하는 건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외국에 나가도 웬만하면 다 알아듣잖아. 듣기는 하잖아. 내가 말로 표현 못하고 쓰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쓰는 어휘가 벌써 상중하로 나누어져 있어요. 언제부터? 수태에서부터 어디까지? 8세까지. 그래서 상인 아이들이 평균 10,000개의 어휘를 갖고 있습니다. 중이 8,000개, 하인 아이들이 안타깝지만 6,500개예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생각 좀 하고 살아라라고 하잖아요. 질문할게요. 생각은 뭘로 할까요? 생각은 문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답하거나 말할 때 밥, 좋아, 가, 싫어. 생각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 항상 문장, 주어와 서술어.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호, 서술어. 문법적으로 항상 문장으로 얘기해요.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어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절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단어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어휘입니다. 그럼 얘는 10,000개의 어휘를 갖고 있다는 건 생각의 힘이 10,000개라는 얘기예요. 6,500개는요. 생각의 힘이 6,50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일상생활하고 놀고 대화 나눌 때는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글 써보면 뭐예요? 벌써 차이가 쫙 납니다. 자, 이게 인지의 힘이에요. 인지의 힘. 자, 그런데 인지의 힘은 냉정해요. 10,000개의 어휘를 갖고 있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했고 수업 들었고 열심히 했고 학원에 가서 재미있게 피아노 치고 뭐 하고 엄마하고 했다. 자, 얘는 3,000개를 획득합니다. 이거는 제가 막 쓰는 숫자가 아니고 다 과학적으로 통계가 나온 숫자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얼마를 획득할까요? 2,000개를 획득합니다. 자, 이 친구는 얼마를 획득할까요? 750개인데 그냥 넉넉 잡아서 1,000개라고 해드릴게요. 자, 왜 똑같은 2학년 시기를 똑같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보냈는데 이 차이가 날까요? 이게 인지의 비정함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의 눈덩어리가 크잖아요? 한 번만 굴러도 얘가 어떻게 돼요? 눈덩어리가 커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의 눈덩어리가 작아요? 수십 번 굴려도 눈덩어리가 잘 커지지 않습니다. 이 현상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요때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렇죠? 3학년, 4학년, 5학년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 그럼 얘는 13,000개 됐지, 2학년 때. 3학년 때 그러면 16,000개, 4학년 때 19,000개, 거의 20,000개에 가까운 어휘를 갖고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초등학교 2학년이 돼야 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10,000개, 12,000개, 14,000개. 그럼 얘는
7,500, 8,500, 9,500. 10,000개가 되지? 못해요. 학년은 초등학교 3, 4학년, 4학년인데 얘가 갖고 있는 어휘의 수준은 초등학교 1학년 어휘 수준입니다.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뭐에서 딱 드러나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이제 아이들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량이 확 늘어나고 이제 고등사고와 관련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딱 드러나 버려요. 뭐가 드러나요? 진짜 실력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충격을 빡 받습니다. 오! 이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4학년이 뭐 진짜 전체 뭐 대학을 결정한다 막 그런 겁나는 얘기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하는 실수. 수학을 해야지 대학을 가. 근데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좋아. 야, 수학학원 가자. 자,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수학학원을 가야 될까요? 책을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 몇 년 동안 무료로 학부모들한테 독서 강의하고 인지 강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발 이 시기 놓치지 말라고. 그런데 막상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습을 잘하면 어머니들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요. 뭐야? 이게 벌써 되고 있다는 거야? 되고 있으니까. 근데 중간과 하가 문제예요. 중간인 친구들은 학교 교육 과정상 큰 문제 없습니다. 이 친구는 특별한 일만 없이 계속 꾸준히 노력하면 재수 1년이면 대학 들어가요. 이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에 눈에 띄었을 때 집중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생각의 힘을 키우는 어휘를 키워줘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제 강의를 들어도 당장 어디로 보내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보내고 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최소한 영어학원은 보내지 마세요. 어차피 영어는 뭐예요? 외국어예요. 모국어가 안 되는 애한테 외국어로 레드 벌룬 해봐야 뭐합니까? 그 명사 단어 알아서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가 명사 단어예요? 추상 단어예요? 추상 단어잖아요. 추상 단어는 모국어, 이중어 아니고는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공부한다라는 건 인식해야 돼요. 인지가 아니에요. 저기 휴지통이 있네? 이건 인지입니다. 인식은 뭐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스케마랑 같이 연결시켜서 저 휴지통을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었는데 추억도 연결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연결이 돼야지 인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고 연상을 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진짜 학습이고요. 그런데 인지 단위에서 계속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 오면서 뇌 발달 말씀드리고 성격 얘기하고 학습 얘기하는 거는 이 크리티컬 시기, 이 12세면 끝나요. 끝난다는 게 뭐냐?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다른 외국어는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6, 7, 8세에 모국어가 완성이 돼요. 모국어가 완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12세까지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외국어는 어떤 외국어? 쓰고 읽고가 아니고요. 뭐예요? 듣고 말하고요. 듣고 말하고 읽고 나중에 쓰기예요. 쓰기는 12세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돼야 된다? 모국어.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알고 보내신다면 영어 유치원 보내시는 분 케이스 2케이스예요. 이거 아시는 분은 영어 유치원 갔다 오면 아이를 한국 유치원 다시 또 보냅니다. 무슨 소리냐? 방과 후에 애가 굉장히 바빠요. 한국 유치원에서 하는 걸 다 따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원비도 굉장히 비싸지만 영어 유치원 원비 나 그 정도는 낼 수 있어. 얘 경제력이라면 영어 유치원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플러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유치원 하나 난 더 보낼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 그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유치원 정확히 얘기하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우리나라 유치원 가고 모국어를 확실하게 잡. 요 6, 7, 8에 모국어 완성이 되려면 수태부터 여태까지 누구 책임이다? 네, 엄마 책임이에요. 엄마가 말을 문장으로 해주셔야 돼요. 먹어, 가, 자, 하지 마. 안 됩니다. 네, 문장으로 해주셔야 돼요. 엄마가 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엄마, 제가 막 책을 읽어야 되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림책 많이 봐주세요. 글을 안 읽어도 돼요. 그냥 그림책, 그림만 있는 그림책 있잖아요. 이수진 작가 이번에 상도 타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갖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파도가 오면 무섭더라. 파도 저 멀리에는 뭔가 커다란 물고기가 살고 있어서 큰 입을 벌리고 나한테 올 것 같아. 너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말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문장으로. 애기 같은 말 말고요. 그랬죠요? 했어요? 안 됩니다. 예. 정말로. 예. 그래서 지금 7세에서 15세에는 자, 일단 4세에서 6세 사이에 운해가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오감 교육을 하셔야 돼요. 앉아서 글 읽게 하고 글 쓰게 하고 더하기 빼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해도 되지만 짧게 5분, 10분 그 정도. 나머지는 다 오감 활동 하셔야 돼요. 우뇌가 발달되는데 좌뇌가 해야 되는 일을 시키면 얘가 할 수 있을까요? 한다고 해도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말이야 3살 때 천자문을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기억 안 나. 당연히 기억 안 나죠. 좌뇌가 없는데 뭘로 천자문을 외웠겠어요? 그냥 입으로 뭐 한 거예요? 앵무새 흉내낸 거죠. 그래서 4세에서 6세에는 뭐 한다? 우뇌 발달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음악 들려주시고 음악 들으면서 같이 요리도 하시고 몸으로 뒹구시고 그리고 수학을 하시고 싶으면 목욕탕 놀이하면서 공이 하나네 두개네 그 정도 순서 정도. 자, 그 다음에 7세에서 15세, 7세에서 9세, 10세 좌뇌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12세에 통합되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 되면서 언어 교육도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전뇌 교육을 받고 더 중요한 건 15세에서 35세예요. 지금 35세는 다 넘으셨죠? 아직 안 넘으셨나요? 네. 35세까지가 고등 사고 능력을 하는 아주 최고의 뇌를 많이 쓸 때고요. 안타깝지만 35세부터 어떻게 된다? 쇠퇴됩니다. 35세에서부터 쇠퇴돼서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요. 개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개수는 줄어들어도 뭐 할 수 있다? 신경은 연결시킬 수 있다. TV 보면서 안 된다. 네. 여행과 직접 경험과 독서입니다. 자, 그러면 45세는 어떻게 될까요? 45세부터는 치매를 대비하셔야죠. 농담이 아닙니다. 베타 아말로이드란 이상 단백질이 45세부터 쌓이기 시작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베타 아밀로이드는 밑으로 깔아앉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빨리 일찍 가라앉아서 50세, 60세에 벌써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깜빡이는 게 치매예요. 예, 우리가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고 건망증이라고 아주 가볍게 설명을 드리지만 뇌 인지과학을 발달이 됐잖아요. 굉장히 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잖아요. 깜빡하시는 게 치매입니다. 초기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5세부터 뇌 초기 증상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치매 있죠. 막 진짜 막 집 못 찾아가고 길 못 찾고 진압력이라고 해서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여기는 몇 시 시 공간의 감각이 진압력이 없어지는 치매는 중기 치매예요. 그래서 예쁜 치매는 초기 치매가 길다가 중기 치매가 짧고 사망하십니다. 안 예쁜 치매는 초기 치매가 짧고 중기가 길어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 치매를 20년 동안 간병했어. 예, 그게 안 예쁜 치매예요. 그리고 중기가 끝나면 딱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치매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초기를 길게 가져갈 것이냐 중기를 길게 갖고 갈 것이냐를 언제부터 결정하신다고요? 45세부터. 나는 다를 거야?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뇌 속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초기 치매를 오래 가지고 가시고 싶으면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단순 반복 안 돼요. 운동도 어떤 운동 하셔야 돼요? 안 하셨던 운동. 그리고 어떤 운동 해야 돼요? 짜증나는 운동. 배울 때마다 아씨 내가 이걸 배워야 돼. 뭐 오른손을 들어 왼손 제일 좋은 거 방송 댄스, 에어로빅, 예, 이런 거. 내가 지금 골프 안 좋습니다. 러닝, 달리기, 육상 안 좋아요. 건강에는 좋겠지만 뇌에는 안 좋아요. 단순히 반복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안 하던 짓 하셔야 돼요. 예, 45세. 자,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뇌세포가 정말 급격하게 파괴되고요. 기억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오감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오감이 닫혀요. 안 보여. 안 들려. 냄새도 잘 못 맡고 뜨거운 것도 잘 만져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미각만 남아요.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이 끝까지 뭐에 집착하시죠? 그래서 저 좀비 영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좀비 영화는 역시 과학적이야. 좀비가 남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식욕밖에 없잖아요. 네. 50세부터 그래요.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노인의 뇌라고 해요. 노인의 뇌. 그래서 우리 영유아의 뇌와 노인의 뇌는 똑같아요. 영유아는 뇌세포는 많지만 스냅스가 연결이 안 돼서 쓸모가 없고 노인은 뇌세포 자체는 적지만 스냅스가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삶에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속도가 느려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0대 시대, 100세 시대 재앙이잖아요. 왜? 제가 아까 처음에 구석기 시대의 우리의 몸과 지금의 우리의 몸은 뭐하다? 진화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진화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뇌도 기껏해야 여기 운소를 이해하는 정도의 진화? 그런데 구석기 시대 사람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28,
조선시대 사람 수명, 평균 수명? 48에서 52? 우리 지금 평균 수명 몇이에요? 100? 뇌로만 얘기할게요. 뇌의 평균 수명은 45에서 48입니다. 그러면 뇌는 수명이 끝난 거예요. 뇌가 수명이 끝났으면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뇌 수명이 끝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삶은 그냥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만 노화 단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몸 자체는 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진화가 됐을 뿐이에요? 기술 문명이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쓰셔야 돼요. 왜? 핸드폰이 나의 뇌를 뭐 하니까요? 보충해주는 USB인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쓸수록 멍청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단순 기억은 핸드폰에 다 맡기세요. 단순 지식 핸드폰에서 다 검색하세요. 여러분은 뭐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연상하셔야 됩니다. 고등사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뇌를 제대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뇌, 성격, 학습을 다 해야 되는데 다 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학습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MBTI 말씀을 드리고 학습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명함 드렸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똘끼 있고 용감한 어머님이 하나라도 더 챙깁니다. 그냥 연락 주시면은 서로 시간 잡아서 더 진지한 얘기 나눌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